대담 3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3부는 보궐선거입니다. 10월 16일에 5곳에서 지금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죠. 인천 강화군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하신 출마장을 지금 넓게 던지신 우리 박용철 예비후보자를 모시고 주 현안도 좀 살펴보고 강화군의 지리문화적 조건도 살펴보고 후보자의 경쟁적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자, 박용철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좀 스튜디오에서 또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주요 양력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박용철 후보께서는 제9대 인천광역시 의원을 하셨고요.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인천시의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육교 연결연구회 대표 의원을 하셨고요. 제6대, 7대, 8대 3선이네요. 네. 강화군 의회 의원을 하셨습니다. 예, 박용철 의원님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 먼저 좀 자기소개 겸 해서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우선 먼저 우리 허현준 논설위원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요.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펜앤마이크 구독자 여러분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예비후보입니다. 유튜브 출연이 참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명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출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혹여나 부족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강화라서가 아니라 강화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펜앤마이크 구독자 모든 분들께서도 강화도로 많은 여행도 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은 우리 강화도가 그 포도 수확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당도가 높다고 자부하는 강화 포도를 이번 추석 선물로 또 구매해 주시면 우리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보니까 동키호테님과 양년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소개를 못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훈이아님이 중간에 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년님 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훈이아님이 나서서 축하를 해줍니다. 왜 제 역할을 우리 훈이아님이 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박용철 후보자 모셨으니까 현안 문제도 다뤄보고 개인 사적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친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집안의 이제 내력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좀 어땠는지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반기에 인천으로 그때 강화는 이제 경기도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유학이라고 하시죠, 이제 편하게. 그래서 학교를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인천으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입학한 지 2달 만에 아버님께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때 저희 어머님 연세가 38이셨습니다. 네. 제가 일남 3녀 중에 장남이고 여동생만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버님이 작고하시고 나서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다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3학년 때 하반기 때서부터 취업을 하면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저희 어머님과 또 함께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강화군에서 병역을 마치고 제가 그 강화의 중계유선방송이라는 곳에 취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결과 제가 조금씩 기사에서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면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강화 1계급에 13개 면인데 12개 면인데 각 면에 하나씩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면 소재지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차 안에서 라면을 끓여서 직접 식사를 해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 죽기 살기로 일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한 결과 또 시간이 흘러서 케이블 TV가 형성이 되면서 제가 TV로드에 같이 함께하면서 강화 지사장이라는 그 역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어야 했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고 또 그게 뭐 어려웠든지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뭐 생각하고 그럴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곁에서 어머님이 건강하게 또 저희 동생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 1%의 후회도 없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얘기 어떤 상황을 잘 극복해 오셨군요. 가사에도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든 아무래도 부친이 돌아가시면 선치 돌아가시면 겪게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셨군요. 이제 군의원으로 3선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인천시의원 초선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또래들보다는 저희 친구들보다는 이제 빨리 산업전선에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인 강화에서 유선방송이라는 그 직업 특성상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직접 어르신도 만나고 우리도 젊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가정의 주부들도 만나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직업을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갈 때마다 집에 가서 보면 이제 서로 덕담도 나누고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말벗을 또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유선 TV뿐만이 아니라 뭐 구석구석에 어르신들이 젊은 자녀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화에 대한 현안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바로바로 캐치가 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가야만 하는 현실, 또 농어촌 소득에 대한 감소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으로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인천시의회 부의장으로 지금 뭐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지금 고인이 되신 고 유천호 그 군수님께서 정 군수님께서 그 부의장 시절 때 이런 현안 사업을 나누면서 이렇게 그 멘토의 역할도 하시고 이렇게 접하게 된 게 제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략 3주쯤 전에요.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교동도를 통해서 귀순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이제 과거에도 인천 강화군 쪽에는 이 교동도라든가 다른 거 일대에서는 물이 빠진 그 상황의 틈을 타서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이제 도보와 수영으로 귀순해 온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강화 주민들은 보시고 우리 박 후보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요즘 그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서 국경 단속 등을 강화도 많이 했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탈북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까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한의 감시가 더욱 심해지더라도 자유를 향한 탈출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고 또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청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같은 일은 반드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의 이제 대남 우물풍선 이게 계속되다가 지금은 약간은 소강 상태인데요. 강화군에도 이 우물풍선이 다수 발견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굉장히 골머리 아픈 그런 일들인데요. 최근까지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 북한에서 보내는 우물풍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물풍선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점차 그 북한 오물풍선에 또 우리 영토 내 낙하물이 상승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풍선을 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물풍선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과 관계당국에서 이미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오물풍선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우리를 도발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엄중한 모니터링을 해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들 바람입니다. 또한 오물풍선 신고로 또한 출동 또 오물풍선 수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인 관계자 또 경찰 관계자 우리 강화군의 모든 기관단체장들을 비롯한 주민들 이런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생하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천광역시의 대표적 사학이 인하대잖아요. 네. 예,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외교 활동을 추적하다 보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주로 월요일에 그 이승만의 관련된 삶과 생애를 지금 다루고 있죠. 21탄까지 지금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22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하와이에 거주할 당시에 사탕수수 나무 이런 걸 배교해서 외국의 근로자들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이후에 또 한국의 근로자들이 늦게 갔다가 어떤 풍파를 겪는지를 저희가 이제 역사대담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인하대도 이승만 대통령이 제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죠. 조국 재건을 위해서 특히 공업 발전을 위해서 인하대가 당시에 설립이 됐는데 인하대에 만들어졌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조형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최근에 인하대에서 교내 하와이 인하공원을 만들었고 이 공원 근처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 조형물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신문으로 그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가장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저보다 식견이 뛰어나신 분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기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성과도 없고 공만 있겠습니까? 미국에는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서관, 또 박물관을 비롯한 대학교와 공항, 심지어 지역명까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충분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단시간 내에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관련 조형물 하나 세우는데도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또 의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가 독이 된 성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대결과 정쟁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난도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정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올랐다고 합니다.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는 달리 이승만 정권의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이 건재해 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디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 귀가 과가 편견 없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GH윤님이 지금 강화군수는 누구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강화군수가 없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별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수가 유고 상태여서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빛과 소금은 인하대 알아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인하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좀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이 교포들의 당시에 굉장히 많은 후원금, 교포 후원금, 물론 이제 국가 보조금도 들어갔지만 하와이 교포들의 그런 자신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인천에 물론 지역의 유지들도 돈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하공대, 지금은 이제 인하대죠. 예. 그런 역사와 뿌리가 있는 조국의 근대화, 조국의 공업발전, 조국의 재건 이런 걸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 사실상 설립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는 역사가 있었죠. 자기 아버지를 지우는 꼴이 됐죠. 자기 아버지에 대해 침을 뱉고 칼을 베는 그런 역사의 반역사적인 행태와 인물들이 있었는데 인하대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걸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반대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자, 확고히 그 생각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인식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 그 문제 그래서 좀 사학 인하대 문제 좀 다뤄봤고요. 광화군에 한번 문화적인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강화도 하면 제가 떠오르는 건 사실은 당군 신화와 와 연결되어 있는 강화도 사실은 만이사입니다. 저도 만이사를 가봤고 그 근처에 다른 이유로도 가봤는데 그 말고도 이제 수도권 주로는 시민들 하면 관광 휴식처로 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도 여러 차례 캠핑도 가고 이제 그랬던 곳인데 밴댕이 등 풍부한 해산물도 있고 왕골 공예품, 순무, 노란고구마, 강화새우젓, 아까 얘기한 포도까지 특산물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화상품, 관광, 여러 지역 특산물 이런 문화상품을 수도권 시민들, 전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보관이 좀 나름대로 계신다면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하신 만이산, 강화도의 만이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세다고 하는 우리 강화도의 만이산을 먼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와서 강화를 방문해 주시면 어떤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강화도를 알리는 해법도 여기저기에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강화도를 한번 보러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와 연육교 등 교통망의 확충이 저희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역버스, 전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색이 있고 내실 있는 각종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또 성모도 온천 개발, 이 성모도 온천은 지금 60도 정도의 온수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 온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개발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화반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유산 잘 보존하고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도는 예로부터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산 청섬당과 단군 신화, 또 고려 도읍지로서의 역사 등 강화의 특색을 잘 살린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연계성이 떨어져 있는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한 그 브랜딩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유네스코 세계위원회에는 강화 갯벌을 포함한 인천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우리 정부에서는 강화도와 영종 또 송도의 갯벌은 이미 습지보존법에 따라 보존을 받고 있고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보호 체계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강화 갯벌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중첩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걱정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당사국이 해당 세계유산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는지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속 검토하는 데다가 세계유산 지정제도의 취지 자체가 소중한 유산을 국가사회가 함께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재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국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가 세계유산에서 삭제된 사례를 살펴보면 리버풀에서 추진된 부둣가 축구장 건설과 수변 지역 고층 빌딩을 짓는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리버풀 해양무역도시는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있으니 갯벌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강화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세계유산 자격 박탈을 우려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갯벌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찬성과 반대 또 그런 서로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강화의 강화 갯벌의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곳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잘 협조하고 또 좋은 것과 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결국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대책이 간구가 되는 것, 또 강화에 중첩된 규제 완화의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한상범님이 나도 강화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다. 강화군이 더욱 번성하고 국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카우치님이 강화도도 교통만 개안하면 고급화 가능할 듯 이렇게 주셨고, 박종렬님은 강화에 가면 자전거 도로 잘 돼 있다. 접근성만 좋으면 상당히 외부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꽤 있네요. 네네. 예, 좀 다른 의견을 또 해피하늘님이 강화도에 정말 많이 갔네요. 역사가 서려 있는 곳 등 전등사와 특산물 꼭 가보시라 추천합니다. 하투사님은 지구가 만든 최고의 정화시설 갯벌 보존은 지구촌 사명이다. 이렇게 의견도 또 저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 좀 제가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저 사진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지난번 그 태풍 때 여기가 이제 흥왕리 어촌 우리 부둣가입니다. 강화에 제일 많이 이제 배가 인척이 돼 있는 곳인데 밤에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전복이 되고 훼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침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피해 사례와 또 지금 여기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어민들과 경청을 하고 부잔교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듣고 바로 또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님실에 전달을 해서 이런 앞으로의 피해 부분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내용입니다. 예.
다른 한번 사진 볼까요? 예. 다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강화가 그 역사적인 부분이나 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그 누리기가 좀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예, 다시 잠깐만요. 화면을 원 화면을 해주세요. 뒤에 부분을 뒤에 부분이 보여야 되니까. 예. 저기는 이제 예. 저희가 그 뒤에 보이는 배경은 우리 강화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대한 성공회. 이거 영국에서 성공의 그 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강화의 제일 오래된 우리 대한 성공의 뒤에 사진이고 거기에 우리 이제 그 물론 가족들도 있고 이제 있지만 우리 그 어린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또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컷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봤던 그런 사진입니다. 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어디 양곡장 같기도 하고요. 예, 어디 가셔서 지금 저런 장면? 이게 이제 강화에 벌써 이미 이른벼죠. 이른벼가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첫 수확한 지금 저기 계시는 주인공분이 강화 농촌 지도자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제일 먼저 수확한 현장을 제가 직접 달려가서 올해 조강은 어떤지, 쌀 얼만큼 또 풍년 농사에 대한 미리 이제 이런 내용들 또 이 쌀에 대한 판로가 이제 굉장히 강화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의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잠시 대화하고 쌀 수확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온 내용입니다. 지금 손으로 저희 만지신 햇살이군요. 네네, 그러면 햇살입니다. 막 네네, 지금 네. 걷어들인 아주 맛있는 맞습니다. 밥을 지어놓으면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내서 윤기가 날 그런 햇살이군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뭔 체육대회입니까? 어디인가 저게? 이게 저희도 군민의 날 행사 때 강화 군민의 날 찍은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라고 저 뒤에 플래카드가 맞습니다. 있어요. 제가 2023년도 강화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이제 78회 강화군 체육대회를 한 겁니다. 저희 강화군은 1년에 한 번씩 강화 군민의 날로 해서 각 읍면이 모여서 한 곳에서 체육대회를 나누고요. 또 경년제로 해가지고 각 면별로 체육대회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제78회는 강화 군민의 날 전체적으로 읍면이 모여서 하나로 소통하고 한 마음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 가운데 유정복 시장님 있죠? 저 끝에가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배준영 우리 원내수석 제일 좌측에 배준영 배준영 그다음에 또 우리 인천시 박용렬 노인회장님, 그다음에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강화군 노인회 장기천 회장님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참석하여 같이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 한 컷 찍은 내용입니다. 강화 군민날에 체육대회 할 때 유정복 시장도 저렇게 오고 배준영 의원도 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도 해줬군요. 그 장면 한번 봤습니다. 짧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내 이제 선거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내 이제 경선 과정 거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박용철 후보의 경쟁력, 본인이 볼 때 경쟁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삼선에 아까도 소개도 해주셨지만 삼선의 강화군 의원, 또 인천 시의원 등을 약 14년간 정말 열정 넘치는 세월 동안 강화 군민들과 동고동락해왔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중단 없는 정치 경험과 또 강화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또한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행정과 같이 호흡해왔습니다. 사업의 목적,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젊음을 무기로 각종 현장을 다니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민 누구나 편하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국민들께서 저희 진정성과 성과로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군 3선을 군의원 3선을 하셨으니까 강화군 뭐 구석구석을 잘 알겠네요. 현안도 잘 아실 거고 지역 주민도 잘 아실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픔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화군이 새롭게 변화를 해서 도약해야 되는지 또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도 발생할 텐데 그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또 조심스럽고 어떤 부분은 또 원칙을 지켜야 될지 그런 부분은 늘 현장에서 고민을 하겠네요. 강화군에 이제 여러 문제가 있겠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현안 어떻게 보세요? 우선 먼저 그 개발 사업과 진행되는 것은 별개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한 우리 군민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전 군수님께서 소천하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한 마음을 모으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는 현재 또 토백이와 또 이주민, 또 보수와 진보, 또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소통 이런 것들이 단절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도는 또 인구 소멸지역이라는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분열한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임 군수님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불안정한 강화 군정을 신속하게 바로잡는 일 또한 강화 군민께서 공통적으로 바라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중단 없는 정치, 경험으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군정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국민과 하나 되는 통합을 이끌어내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제시할 뭐 주요 공약들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뭐 짧게 몇 가지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소통과 통합의 저희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슬로건도 국민소통, 국민통합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정치권, 각종 전문가, 그 각종 전문가에는 문화, 예술, 또 농수축 뭐 등등 다양한 전문가들, 또 남녀노소, 또 강화 군민들을 대표로 한 30에서 약 한 50여 명의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강화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예정입니다. 또한 저는 젊습니다. 읍면 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지역별, 거점별, 현장 군수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과 직접 소통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군수실 문턱은 없애고 국민의 편의는 높이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개발 공약으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역 지정, 영종 강화 연육교 건설, 강화 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공약은 제가 인천시의원으로서 일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고 공을 들인 사업입니다. 또 고조선과 단군 등 강화만의 특색을 살리는 일과 함께 고려도읍지 강화국립박물관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권역별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도 온천 개발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과 농축어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생활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도시가스 강화군 전면 보급에도 앞장설 것이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최대의 역량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강화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 혜택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꿈을 키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화, 청소년들과 청년이 자연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좀 살아나서 많은 강화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상당히 의미 있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우리 박용철 후보님의 포부, 의지 이런 게 좀 담긴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예. 우리 펜앤마이크 구독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강화 군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입니다. 강화군의 절대적 문제인 인구 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강화에 가장 필요한 일은 군민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하나된 군민, 함께 뛰는 강화. 저 박용철이 강화 군민을 하나로 묶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현 정부, 이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님,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님, 또 강화군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여담과 함께, 그리고 인천시 또 7만 군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강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와 함께 만들어 가주십시오.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광화군수 보궐선거 출마하신 우리 박용철 예비 후보님의 출마 의지, 또 주위 현안에 대한 소견, 그리고 광화군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지정학도 요즘은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이죠. 그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을 늘 살피는데, 특히나 강화군은 북한과 인접해 있는, 또 바다와 함께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용철 강화군수 예비 후보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